제가 왜 타이틀에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죠. 정확한 이름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가 왜 충격과 공포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 넷플릭스가 무려 114조 원을 태워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해리포터, 배트맨, 왕자의 게임 같은 이 전설적인 작품들이 전부 넷플릭스의 소유가 됩니다. 정말 넷플릭스가 초대형 제국이 됐어요. 미디어 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 팬들이 어제 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조금 심각하고요. 이게 아예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아요. 극장 산업이 굉장히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영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또 여기 내면에 이번에 넷플릭스가 굉장히 영리하고 아주 여우같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 상황도 설명드리고 또 영화인들의 반발, 극장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함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 토요일 밤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근데 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쟁자였던 파라마운트가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라며 벌써 소송을 준비 중이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건 완전히 영화 산업의 재앙이라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넷플릭스가 어떤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영화 감독들은 왜 밥그릇 걱정을 하는지, 이게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니라 영화 전쟁의 내막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가 얼마나 영악하게, 한편으로는 똑똑하게 워너브라더스라는 쇼핑을 했는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워너브라더스 하면 여러분들이 뭐 영화사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는 꽤 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CNN 채널,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낡은 오래된 케이블 TV 사업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 누가 케이블 TV 봐요? 완전히 빚만 쌓이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번에 워너를 인수하면서 배드뱅크 전략을 썼어요. 쉽게 말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매체들은 너희들끼리 따로 회사 차려. 나는 알짜배기만 가져갈 거야. 해서 워너의 여러 매체 계열사 중에 워너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 HBO, DC 코믹스 같은 핵심 사업만 이번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골치 아픈 빚덩이들은 다 털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 금액이 114조 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114조 원이면 굉장히 헐값에 부채를 상당 부분 털어냈기 때문에 시작부터 넷플릭스가 완전히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럼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뭐 M&A를 통해서 회사를 키우는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내 컨텐츠 내가 만든다라는 전략을 써왔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나 뭐 K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들인 거죠. 근데 왜 갑자기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한 방에 썼을까요? 왜 워너브라더스라는 유서 깊은 대형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넷플릭스가 지금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가입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인데요. 여기서 더 이상 늘질 않아요. 추세상. 더 늘려면 계속 대박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대박 작품이 그렇게 뭐 매달 나오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기존에 자신들의 IP를 통해서 가입자를 늘리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이번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워너브라더스라는 정말 유서 깊은
컨텐츠들을 많이 보유한 이 스튜디오에 눈길을 돌린 거죠. 워너에는 엄청난 슈퍼 IP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해리포터 하나만 해도 제가 보기엔 넷플릭스 이번에 완전히 남는 장사예요. 해리포터 관련된 산업이 여전히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영어 과제로도 엄청 쓰였던 프렌즈 같은 예전 시트콤부터 제임스 건이 최근 만들고 있는 DC 유니버스의 히어로들, 그리고 고전 뭐 시민 케인, 카사브랑카 같은 고전 영화부터 정말 엄청난 다양한 콘텐츠 방어벽을 이번에 넷플릭스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피를 보는 피눈물을 흘리는 곳이 있죠. 바로 파라마운트입니다. 파라마운트. 이번 인수전에서 넷플릭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파라마운트도 사실 워너브라더스를 사고 싶다라고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고요. 이 얼마나 파라마운트가 이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고 싶었냐면 전액 현금 박치기로 워너를 인수하겠다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는데 워너브라더스 이사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넷플릭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라마운트 입장에서 완전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서 현재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 이미 넷플릭스로 내정해 놓고 자신들을 들러리 세웠다라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라마운트 자신들의 주주에게 넷플릭스 주식, 워너브라더스 주식 사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너가 넷플릭스에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라고까지 내부 방침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지금 파라마운트의 CEO가 좀 비교적 젊은 청년인데 이 CEO의 아버지가 레리 앨리슨이라고 트럼프의 엄청난 후원자예요. 트럼프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파라마운트가 이 정치권까지 끌어들여서 현재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라는 소문까지 미국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싸움들보다 더 심각한 게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과 극장들의 문제예요. 헐리우드의 거장들이 일제히 넷플릭스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단 극장이 죽는다. 대표적으로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넷플릭스 모델은 썩어 빠졌다.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영화는 극장의 어둠 속에서 다 같이 봐야 하는 예술인데 넷플릭스는 그냥 영화를 콘텐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바비를 만들고 있는 그레타 거윅이 넷플릭스에서 나니아 연대기 다시 이전 프랜차이즈와는 다시 리부트해서 바비의 그레타 거윅 감독이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레타 거윅은 이것을 극장에 걸고 싶어요. 굉장히.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이미 아이맥스나 특별관 중심으로 그냥 뭐 잠시 극장에 걸었다가 내려라고 해서 지금 그레타 거윅 감독과 넷플릭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놓고 엄청난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헐리우드의 감독들, 창작자들이 반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지갑이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감독들은 넷플릭스랑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토퍼 놀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워낙 원래는 워너랑 일하던 감독인데 테넷 때 극장 개봉과 이 스트리밍을 동시에 건다는 워너의 전략 때문에 반발해서 최근에 유니버셜로 갈아탄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헐리우드는 영화가 대박 나면 감독이나 주연 배우들도 함께 수익을 나눠 갖는 러닝 개런티 시스템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대박, 뭐 한국으로 치자면 1,000만 관객이 들면
감독도 또 일부 스텝도 배우도 함께 돈방석에 앉는 구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어떤 구조냐? 기본적으로 하청 구조예요. 그냥 처음에 일반 회사보다는 제작비를 좀 넉넉히 줘요. 돈을 좀 넉넉히 줘요. 그래서 납품 기한만 맞추면 돼. 하지만 대박이 나도 보너스는 없어. 이게 기본 넷플릭스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말이 많았죠. 그 해외의 유수의 컨텐츠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던 오징어 게임 스태프들, 제작사가 추가적인 수익을 한 푼도 못 거뒀다. 넷플릭스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지만, 한마디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건 일종의 하청업체로 전락해서 제품을 넷플릭스에 그냥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되거나 월급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 1등을 하던 몇 억의 인구가 보던 추가 수익이 없으니 창작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죠. 물론 최근에 넷플릭스가 조금 변하곤 있어요. 러닝 개런티를 일부 담보해요. 하지만 그게 널리 퍼져 있는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극장들은 걱정하느냐? 한마디로 자신들이 틀 수 있는 영화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걱정입니다. 헐리우드에 여러 대형 스튜디오들이 있잖아요. 디즈니, 뭐 워너, 파라마운트, 유니버셜, 여러 대형 스튜디오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인 워너브라더스를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면서 만약에 극장 개봉 전략을 포기하거나 극장에 잠시만 건다. 극장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수익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워너 영화마저 극장에 안 걸린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사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2, 맨 오브 투모로우로 알려진 슈퍼맨2가 극장 개봉 안 하고 넷플릭스로 공개된다? 극장 측 반응 어떨까요? 극장들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워너브라더스를 먹은 넷플릭스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의 지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워낙 오래된 헐리우드의 고전 스튜디오고 유서 깊은 스튜디오고 그동안 이건 예술이야 싶으면 돈이 좀 안 돼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일종의 낭만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영화를 사랑하는 스튜디오인 거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철저하게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데이터로.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인데 이거 3분 20초 정도에 이 시청자들이 많이 재생을 중단했네? 그러면 그와 유사한 장면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넷플릭스의 기본 철학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워너에서 제작 준비 중이고 있는 해리포터의 TV 드라마판이나 DC 슈퍼히어로 영화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공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도 워너 창고에 있는 시민케이나 카사블랑카 같은 이 엄청난 100년 이상 쌓아온 이 라이브러리들이 넷플릭스 구석에 처박혀서 잊혀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일단 당연히 구독료가 오를 겁니다.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려도 저희는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 입고 오면 보지 마. 넷플릭스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팬들에겐 기회일 수 있어요. 원래 HBO에서 만들려고 했던 지금 캐스팅까지는 다 됐습니다. 해리포터 드라마 넷플릭스라는 자본력 있는 회사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초대형으로 제작될 수 있어요. 또 일부 잭 스나이더의 DCEU 유니버스나 잭 스나이더 스나이더 버스라고 부르는 잭 스나이더 감독 팬들은 어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워낙 잭 스나이더 감독이 넷플릭스와 그동안 관계가 좋았고
엄청난 제작비로 망작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잭 스나이더 버전의 넷플릭스가 지원하는 아직 완결되지 않는 DCEU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아주 극성 잭 스나이더 팬들은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넷플릭스 특유의 알고리즘 시스템이에요. 알고리즘 시스템. 여러분 아시죠? 넷플릭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기 없으면 그냥 시즌 종료, 결말 안 내버리고 시즌 종료해버리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술성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넷플릭스의 워너 브라더스 인수는 누군가에게는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싶은 영화들이 많이 모이는 아주 편리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영화의 시대가 끝나는 날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물론 넷플릭스의 이 워너 인수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파라마운트가 트럼프의 힘까지 동원해서 이걸 지금 막으려 한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미국은 독점에 대한 경계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반독점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려면 미국 법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는 단순히 북미뿐만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이기 때문에 미국 못지않게 EU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도 역시 바로 반독점입니다. 왜냐하면 EU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체 플랫폼들이 있지만 EU는 대부분 이 미국 기업들의 외국 플랫폼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이 굉장히 세거든요. EU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넷플릭스가 이런 시스템, 법과 규제에 의해서 시장 독과점으로 판정되면 이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EU도 상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기업이나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과징금 저거 하는 거 그거 모르세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해당 산업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넘으면 독과점으로 인정합니다. 대한민국도 독과점은 원래 그래요. 그 나라 내에서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넷플릭스가 EU에서 아예 철수할까요? 그렇진 못할 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파라마운트의 소송, 거장 감독들의 반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까지 과연 이 넷플릭스가 이런 장애물들을 뚫고 미디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 친구들은 어떤 영화관의 낭만, 지금 같은 영화관의 낭만을 지키고 싶으신지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보는 넷플릭스 천하가 좋으신지 한번 여러분들도 의견 내주셔야 합니다. 우리 채팅방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자면 유럽 법안은 유럽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유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도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플랫폼 규제법 만들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통상 압력 행사에서 못 만들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플랫폼법이 만들어지면 미국 기업도 따라야 돼요. 이건 제가 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뭐 기업 합병하나 보나 했는데 이게 극장 산업이 굉장히 바뀔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임스 건의 슈퍼히어로 DC 유니버스 영화들이 극장 개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기간만 할 거예요. 벌써 나니아 연대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몇몇 오스카를 겨냥하기 위한 형식적인 개봉
정도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썸네일로 돌아가자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이 영화 산업에서 굉장한 충격과 공포고 향후에 극장 생태계를 굉장히 위협할 것 같아요. 예. 극장에 볼 영화들 별로 없죠. 넷플릭스로 좋은 영화 많이 좋은 드라마 많이 보시는 토요일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급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끝.